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머니올라 시간입니다. 머니올라가 연말을 맞아서 산업연구원과 함께 내년 주력산업 전망하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.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. 자동차인데요. 산업연구원 조철 선임연구위원 모셨습니다. 네, 어서 오십시오. 예. 감사합니다. 이게 이제 시작하기 전에 예. 우리나라 이제 자동차 완성차 업계는 또 주요 어떤 플레이어들이 있고, 뭐 점유율이라든가 또 관련 산업, 뭐 파생 산업 이런 것들 어떤 게 있는지 간단하게 조감을 한번 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.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현대기아가 대표적인 기업이고, 그게 이제 우리 이제 순수 이제 토종 국내 기업이라고 할 수 있고, 나머지 이제 자동차 업체라고는 이제 한국 GM, 르노 코리아, 뭐 그다음에 쌍용, 그다음에 이제 뭐 대형 상용차 만드는 타타 대우가 있습니다. 예전에 대우에서 뭐 대형 트럭 만들던 데를 인도 타타가 인수해가지고. 근데 뭐 이 나머지 업체들은 다 이제 외자기 업체인데, 최근에 이제 쌍용 같은 경우는 이제 KG 그룹에 인수돼서 이제 국내 기업으로 됐는데,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완성차 업계는 편성이 되어 있는데, 뭐 국내 시장이나 뭐 생산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뭐 현대기아가 주로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셈이죠. 그 다음에 이제 그 관련돼서는 사실은 자동차는 뭐 아시다시피 완전 종합 산업입니다. 그래서 뭐 기계, 전자, 전기, 뭐 그다음에 이제 소재로서는 뭐 철강, 비철금속, 뭐 고무, 플라스틱 뭐 안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대부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고, 실질적으로 자동차 산업으로 분류가 된 것만 하더라도 전체 제조업에서 11%에 12% 정도 차지합니다. 우리 전체 수출에서도 이제 뭐 한 12% 정도 차지하고 있고, 뭐 그런데 이제 거기에는 사실 뭐 예를 들어서 뭐 고무나 철강이나 뭐 이런 것들, 그다음에 전자제품이나 이런 것들은 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. 자동차에 들어가지만은, 뭐 비근한 예로 이제 타이어 같은 경우도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도 그 통계상으로는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고 고무산업은 포함돼요.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우리 국민 경제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죠. 이게 이제 자동차가 잘 돼야 대한민국이 잘 된다, 이런 말도 뭐 큰 무리는 아니겠네요. 이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 자체가 이제 많이 변하고 있다,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? 이런 변화는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? 일단은 이제 주로 자동차의 그 동력원이 변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. 이거는 이제 그 환경 문제 때문에 그런 건데, 이제 내연기관에서 뭐 그다음에 주로 이제 전동화 쪽으로 바뀌는 그런 부분이고, 대표적인 게 배터리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로 바뀌는, 배터리로 해가지고 전기 동력으로 바뀌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.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스마트화라고 표현하는데, 거기에는 이제 자율주행, 그 다음에 이제 커넥티드해서 외부와의 연결을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양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봐줄 수 있는데, 지금 이제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단계별로 이렇게 좀 나누는데, 지금은 한 2단계 정도가 주로 되고 있고, 지금 이제 3단계를 막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, 완전 자율주행은 4단계 내지 5단계를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, 그거는 이제 조금 시간이 걸리는 형태고. 그렇습니다. 지금 이제 커넥티드 연결 관련돼서는 주로 이제 통신 기술의 발달 이런 부분들이 이제 5G 뭐 향후에 6G 이렇게 되게 되면은 거의 이제 차 안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뭐 사무실이나 집에서 하듯이 할 수 있게끔 되는 그 정도 수준. 그다음에 모든 어떤 뭐 콘텐츠를 즐기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다 연결이 되는, 그래서 뭐 그런 형태로 하는데, 지금 하여튼 그 부분도 이제 점점 이렇게 빨리 발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이게 지금 이제 친환경차로 분류되는 거는 보통 배터리, 하이브리드, 뭐 수소연료 이 정도로 대별할 수 있는 건가요? 전기 자동차라고 해서 통계를 낼 때는 이제 하이브리드는 빼고, 거기는 이제 내연기관이 기본이니까, 그다음에 전기를 충전하거나 전기를 만들어서 쓰는 이제 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, 그래서 배터리 전기차, 수소연료 전기차, 요걸 갖다가 이제 전기 자동차라고 일반적으로 표현을 합니다. 알겠습니다. 뭐 좀 이제 이 업계, 그다음에 차량에 대한 이해는 기본적으로 이제 좀 한 것 같고요. 간단하게 올해 한번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. 이 수출 보니까 3분기 이후에 분위기가 좀 좋아진 것 같더라고요. 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?
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작년 올해 굉장히 자동차계를 좀 어렵게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 반도체 공급이 좀 제대로 잘 안 된 측면들이 있습니다. 예. 그러니까 이제 작년 연말이나 올 초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말레이시아나 이런 이제 동남아 쪽에서 문제가 많이 생겼고, 또 올해 들어서는 중국에 이제 뭐 그 코로나로 인해서 봉쇄가 생기면서 이제 배터리 공급이 좀 잘 안 됐던 측면들이 좀 있고, 그래서 이제 배터리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반도체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면은 이제 자동차 생산을 제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. 예. 그래서 이제 사실은 공급 사이드에서 제대로 그 받쳐주지를 못하니까 생산을 못하게 되고 뭐 수출을 제대로 못하게 됐는데, 그게 이제 해결되면서 어차피 이제 대기 수요는 있었고, 예. 그러니까 이제 만들면은 다 이제 수출이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제 하반기, 그다음 특히 이제 3, 4분기 이후에는 이제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. 그 대충 보면은 지금 11월 지난달만 하더라도 지금 수출이 작년 대비 25% 정도 늘었습니다. 그래서 예.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수출이 거의 11% 그 정도 이제 늘어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하반기만 하더라도 한 20% 이상은 지금 늘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. 내수는 뭐 전체적으로 어땠습니까? 그 내수는 사실은 그 코로나가 이제 오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내수 신작책도 피고 뭐 그러면서 그 2020년에 이제 내수가 굉장히 좋았습니다. 그게 이제 한 2020년에 한 188만 대 정도가 팔렸거든요. 예. 그러면서 이제 그게 굉장히 이제 그 내수를 좀 제한하는 형태로 그 이후로는 좀 됐고, 그래서 작년에도 줄어들었고 올해도 상반기까지는 한 11%좀 줄어들었고, 뭐 거기다가 또 이제 그 반도체 공급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제대로 공급도 안 되고 뭐 이래서 사실은 그 올해가 이제 그 상반기까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. 근데 이제 하반기부터 이제 공급이 좀 늘고 그다음에 대기 수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이 부분이 충족되면서 하반기에는 이제 플러스로 돌아섰는데, 그래도 상반기에 워낙에 많이 줄어가지고서는 한 그 3% 감소해서 올해는 한 167만 대 정도. 그러니까 이제 그 2020년에 비해서는 아직도 굉장히 좀 적은 수준이죠. 그러나 어쨌든 좀 그래도 이제 예상보다는 훨씬 풀렸군요. 하반기 좀 오면서. 하반기부터는 좀 풀렸습니다. 당연히 뭐 수출은 늘었고 내수는 뭐 줄긴 했지만 뭐 조금 줄었고 예. 그러다 보니까 뭐 생산은 좀 늘어났겠네요. 그래서 지금 그 보통 이제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이제 한 395만 대 정도 생산을 했거든요. 예. 그런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뭐 수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 한 360만 대 정도까지 이제 줄어들었다가 올해는 그것보다는 이제 조금 늘어난 한 370만 대 정도 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은 그 작년에 비해서는 한 7% 정도 늘어나는 걸로. 그러니까 상당히 그 전반적으로 다른 산업에 비해서는 자동차가 그 수출 덕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그 좀 뭐 잘 나가고 있는 편에 속하죠. 다행이네요. 그 정도네요. 이제 내년 전망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, 우선 대외 여건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좀 살펴보고 싶은데 내년 이제 수요 기반 관련해서 특히 뭐 미국하고 EU가 아무래도 좀 큰 시장이니까 두고 사정 중심으로 해서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.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인플레이션 압력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금리 인상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담을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내년에 그 미국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, EU 같은 경우는 뭐 하여튼 최근에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상당히 영향을 크게 줘서 이제 경기가 좀 안 좋고 그래서 판매가 굉장히 부진하고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도 좀 계속될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이제 올해 뭐 3, 4분기부터 그 반도체 공급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나아졌기 때문에 공급 차원에서는 조금 여유가 있고, 또 이제 그 사이에 뭐 지금 대기 수요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뭐 그 일종의 수요 여건은 좀 안 좋아졌는데 이런 어떤 대기 수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그 뭐 수요 여건 안 좋아진 것만큼은 그렇게 크게
감소하지는 않을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연착륙은 가능하다 정도로 뭐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. 예. 근데 하여튼 전반적으로는 수요 여건은 뭐 좀 안 좋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. 저희들이. 이게 요즘 보면 이게 차량이 좀 고급화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대수에 비해서는 이 액수는 많더라고요. 그래서 뭐 제품 단가가 이게 오르는 추세여서 그렇습니까?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큰 게 전기차가 많이 수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올해만 하더라도 전체 이제 수출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11% 정도 됩니다.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매번 이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너무 저가차만 우리가 팔고 있다. 뭐 이런, 그리고 그게 사실은 뭐 10몇 년 동안, 거의 20년 동안 별로 변화가 없었거든요. 그래서 한 14,000불 정도 수준에서. 그게 이제 2016년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한 14,000불 정도 됐습니다. 근데 이제 뭐 17년, 18년 이러면서 뭐 5,000불, 6,000불, 7,000불, 8,000불 가다가 이게 뭐 작년에 이제 2만 불을 넘겼습니다. 그리고 이제 올해는 23,000불 정도 되고 있어서 상당히 이제 단가가 많이 올라갔죠. 하여튼 거기에는 뭐 절대적으로 전기차 수출이 기여를, 그러니까 전기차가 이제 본격적으로 많이 수출되는 그 시점하고 이 단가가 올라가는 시점하고 거의 유사합니다.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그래도 대형 SUV나 그 다음에 이제 제네시스 같은 프리미엄 카들도 수출이 좀 늘어나면서 이제 단가를 상승시키는데 상당히 좀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바람직한데, 사실은 전기차 같은 경우는 뭐 원래 비용이 이제 많이 들어가서 이제 단가가 이제 비싼 형태가 있어서 그게 이제 이윤이나 이런 데는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. 그렇군요. 이게 이제 지금 뉴스 뭐 가끔 보면 일부 차종은 뭐 1년 넘게 기다려야 된다. 근데 뭐 모든 차종이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, 이 국내 수요가 뭐 좋은 겁니까? 아니면 일부 인기 차종만 그런 겁니까? 그러니까 하여튼 전반적으로 사실은 지금까지는 대기 수요가 굉장히 많았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차종별로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, 그러니까 경소형차 같은 경우는 1개월도 안 되는 차들도 많이 있고, 이제 하이브리드나 전기차 같은 경우는 뭐 1년 이상 이제 기다려야 되는 뭐 그런 형태도 있고.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그 대기 기간이 많이 짧아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11월 달하고 12월 달만 비교하더라도 뭐 그 많은 차량들이 한 2달 정도 그 대기 기간이 이제 줄어든 그런 상황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 공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되면서 이제 상당히 좀 그런 부분들을 충족시켜 나가고 있는 거죠. 그리고 이제 경기가 안 좋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새롭게 이제 예약을 하거나 뭐 이런 경우는 과거보다 좀 이제 줄어들고,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아마 대기 기간은 이제 점점 이제 줄어드는 형태로 될 것 같습니다. 예, 최근에 기아차 사례가 뭐 기사화되기도 했습니다만은,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아무래도 이제 추세가 전기차 생산 라인을 좀 늘려야 되는 상황이잖아요. 이게 생산 라인을 뭐 전환하거나 또 신규로 설치하거나 이건 뭐 큰 문제 없는 겁니까? 그 현대차 쪽에서는 2030년에 그 전기차 국내 생산을 144만 대를 가져가겠다고 그 선언을 했거든요. 그러면은 대충 지금 현재 뭐 국내 내연기관 차 생산하는 거랑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. 거의 뭐 45% 정도 지금 그 국내 생산하는 양 정도 되니까, 그때 되면은 전기차 비율도 한 그 정도 된다고 본다 그러면은 거의 이제 비슷한 수준으로 계속 생산하겠다는 얘기고, 이제 그러려고 그러면은 국내에다가 이제 그 전기차 전용 공장을 새로 짓거나 아니면은 기존의 그 공장들을 전기차 라인으로 이제 전환을 해야 되는 그런 형태거든요. 이제 그러려고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그 기존의 노조와의 관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복잡해지는 형태가 되겠죠. 아무래도 생산 라인이 뭐 새로 변하니까. 이번에 이제 기아차 예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이제 그 전기차로도 일반 우리가 하는 승용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PV라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그 목적용 어떤 특정 목적에 의해서 이제 차량을
만드는 그런 형태라 가지고 지금은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모빌리티 개념에 더 가깝죠. 그 차량을 기반으로 한 모빌리티 개념인데 그게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명확하지 않습니다. 근데 이제 노조 측에서는 공장을 치우면은 적어도 20만 대 정도는 가동을 해야지 뭐 고용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제대로 보장이 될 수 있으니까 20만 대를 만들어야 된다는 입장이고 회사로서는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은 10만 대 정도 먼저 하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 부분을 확충해 나가는 형태로 하자는 형태라서 그런 부분들이 이미 이제 서로 마찰이 좀 있는 그런 형태죠. 근데 이제 기존 라인을 이제 새로 뭐 바꾼다든지 뭐 또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문제들이 또 이제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. 근데 이제 하여튼 걱정스러운 거는 그렇게 다투다가 좀 실기해버릴 수도 있는 여지들도 좀 있고 이래서 좀 걱정스러운 요소이 하나입니다. 저희가 뭐 과거에 스마트폰 생각해봐도 시기를 놓치면 참 어려워지죠. 이게 최근 아무래도 이제 뭐 탈세계와 글로벌리즘의 퇴조, 그러면서 이제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강화되는 분위기 아닙니까? 이제 미국 IRA는 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 거죠. 아무래도 우리 자동차 수출에는 좀 뭐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좀 걱정거리인 것 같은데 이게 뭐 잘 활용하면 또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? 사실은 이제 이게 올해 8월 달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하면서 그게 바로 발효가 됐습니다.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생산되는 북미 지역에 생산되는 차량이 아니면은 보조금 혜택을 못 받는 형태로 됐거든요. 그래서 이제 사실은 현대기아도 9월, 10월 뭐 이럴 때 보면은 그동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해오다가 조금 감소세로 조금 돌아선 뭐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크게 영향은 아직 안 받았습니다.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지금까지 이제 10만 대 이상 전기차를 팔았던 GM이나 테슬라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못 받았거든요. 근데 이제 내년 되면은 그 규정이 없어지고 테슬라나 GM도 보조금을 받는 형태로 됩니다. 그러면서 한국 업체는 이제 보조금을 못 받게 되면은 사실은 저희 현대기아차가 상당히 이제 좀 타격을 입는 그런 형태가 되는 상황이죠. 그런데 이제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은 이제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2025년에 이제 현재 공장을 완공해서 생산을 시작하기로 지금 돼 있거든요. 근데 그때까지는 현대기아는 어쨌든 미국 시장에서도 전기차를 팔아야 되니까 조금 뭐 가격 조정을 한다든지 하더라도 이제 판매가 이루어지면은 결국은 그거는 이제 국내 생산해서 수출을 하는 게 되는데 오히려 이제 본격적으로 현대기아가 미국에서 생산을 시작하면은 이제 국내에서 수출하는 거는 상당히 좀 어려워지는 형태가 되는 그런 상황이죠. 그래서 뭐 당장에도 내년에는 일정 정도 수출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영향을 주겠지만은 뭐 아주 이제 크게는 뭐 안 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렇지만은 오히려 수출에 있어서는 2025년 이제 그때가 오히려 더 수출에는 큰 타격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. 이게 이제 미국 생산이 본격화되면 국내에서 수출하는 게 막힐 수가 있으니까 그 문제가 있군요. 이제 산업연구원에서는 내년 자동차 수출 전망 뭐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? 저희는 한 2.2% 정도 늘어나는 걸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하여튼 올해 230만 대 수준에서 뭐 조금 더 늘어나는 뭐 그런 형태로 보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계 수요 환경은 굉장히 안 좋아지는 상황이고 세계 수요도 감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왜 뭐 플러스로 전망을 하느냐 하는 얘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 전체 생산이 세계 전체 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뭐 4 내지 5%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우리 수출을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공급 능력만 있고 경쟁력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수출을 늘릴 수가 있는 상황이죠. 뭐 예를 들어 조선이나 반도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세계 시장에 차지하는 점유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뭐 시장 수요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데 사실 자동차는 좀 그렇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예전에도 보면은 뭐 글로벌 금융 위기나 이럴 때 오히려 우리 수출이 늘어나는 뭐 그런 상황들도 있고 그랬거든요.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전반적으로 공급 능력 자체가 별로 그렇게 크게 뭐
나쁘지 않고 뭐 반도체 공급난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이제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,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우리 경쟁하고 있는 뭐 독일 업체나 이런 쪽이 지금 이제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부품 공급이 좀 제대로 안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영향이 크거든요. 그런 부분들이 아마 내년에도 조금 그대로 갈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전반적으로 공급 부분이나 경쟁력 부분, 특히 이제 또 환율도 우리한테 좀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고,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우리한테 좀 낮다고 경쟁 여건이 좀 낮다고 생각을 해서 플러스로 잡았습니다. 오히려 지금 보면은 이제 그 내년에 그 한국 GM 창원 공장에서 CUV 그 신차가 이제 새로 나오거든요. 그래서 그게 이제 본격 가동이 되면은 적어도 이제 한 20만 대 정도가 플러스가 되는 상황이 되니까 뭐 그거는 이제 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이제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수출이 꽤 늘어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 워낙에 이제 경기가 안 좋다 그래서 조금 그 2.2%로 좀 잡았는데 그 전반적인 공급 상황을 본다 그러면은 이것보다는 좀 더 할 수도 있지 않겠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.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잡으신 거군요. 예,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. 내년 전망 뭐 지금 하고 있는데 내수 전망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. 예, 그 내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다릅니다. 내수는 이제 국내에서 얼마나 팔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국내의 어떤 경기 부분이나 그다음에 이제 그 구매 비용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작용을 하는데. 뭐 일단은 경기는 내년에 이제 좀 안 좋은 걸로 그리고 이제 뭐 저희 연구원이 그 경제 전망을 굉장히 좀 비교적 낙관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1.9%, 2%가 성장을 안 하거든요. 뭐 그래서 경기는 전반적으로 안 좋다고 본다 그러면은 뭐 어쨌든 내수가 굉장히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고, 특히나 이제 뭐 올해까지 지금 하고 있는 개별 소비세 감면 이런 부분들도 이제 올해로 지금 끝나는 상황이라서 내년 되면 구매 비용도 좀 오를 것 같고, 금리도 지금 뭐 상당 부분 지금 올라 있는 상황이고, 뭐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안 좋기 때문에 뭐 올해도 그 뭐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 내년에도 또 안 좋은 형태로 돼서 그래서 이제 한 1.3% 정도 줄어드는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이제 이 부분은 1.3% 정도면은 그렇게 크게 준 거는 아니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, 그런 부분은 여전히 앞서 말씀하셨던 이제 대기 수요 부분이 뭐 일정 정도는 수요를 받쳐줄 수 있는 부분이 돼서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앞에서 이제 말씀하실 때 생산 여건은 상당히 뭐 괜찮은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. 이게 결국은 뭐 수출이나 내수가 활성화돼야 뭐 어쨌든 실제 뭐 자동차를 만들 거 아닙니까? 뭐 팔려야 만드는 거니까요. 이런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, 내년에? 그 내수 같은 경우는 뭐 일정 정도 그 내수 여건 때문에 있지만, 특히 이제 우리가 뭐 전체 생산에서 차지하는 그 수출 비중이 뭐 60%를 넘고 있으니까, 그러니까 수출에 의해서 생산이 많이 이제 좌우가 되는 상황들인데, 결국은 이 부분은 이제 그 얼마만큼 우리가 그 제대로 생산을 계속 할 수 있고, 그 다음에 경쟁력 있게 만들 수 있는, 그 생산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없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이전에 보았지만 이제 반도체 공급이 제대로 안 되거나 이러면은 생산을 못 하지 않습니까? 그 다음에 또 이제 노사 분규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은 또 생산을 못 하는 형태가 되니까 그런 경우는 절대적으로 뭐, 그 다음에 이제 뭐 과거에는 사실은 그 근로시간 이런 부분들이 거의 뭐 그 한때 우리가 이제 2011년에 466만 대를 생산했거든요. 그리고 이제 코로나 바로 전에 이제 395만 대니까 거의 70만 대가량이 줄어들었습니다. 근데 이제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은 근로시간 단축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동시간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. 그래서 이제 사실은 466만 대에서 400만 대 이하로 떨어진 거는 어떻게 보면 가동시간이 줄어서 그렇게 떨어진 거지, 뭐, 수요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뭐, 내년이나 뭐, 그 이후로도 사실은 자동차를 얼마나 많이 생산하느냐 못하느냐의 부분들은 이러한 어떤 공급 사이드에서 문제가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의 부분, 특히 이제 또 한국에 생산되는 게
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 부분들. 그게 대부분 그걸 나타내는 부분이 지금 외자계 업체들이 그동안 한국에서 자동차 생산을 많이 좀 줄였잖아요. 예. 특히 뭐 한국 GM 같은 경우는 군산 공장 폐쇄하고 지금 이제 부평 공장도 이 공장은 지금 이제 가동을 멈춘 상태고 뭐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한국에 생산되는 게 그렇게 경쟁력이 있다고 이제 보지 않는 그런 측면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, 그러니까 앞으로 한국에서 자동차를 많이 생산하려고 그러면은 어쨌든 이런 경쟁력을 갖추는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과제로 지금 돼 있는 거죠. 현대 기아차 공장 중에 미국에 있는 공장이 생산성 1위라는 거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일인 것 같습니다. 예. 근데 이제 레벨 3가 되면은 손대도 이제 경고 같은 게 없습니다. 그냥 자유롭게 다른 활동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훨씬 더 편해지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측면들이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산업적 차원에서도 어떤 기업의 경쟁력이나 우리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이 이만큼 된다는 걸 보여주는 형태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측면들이 있는데.